피해자분에게 가해자 부모들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고 했죠. 합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싫다고 했더니요, 200만 원씩 계좌에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 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 2명이 무인문구점을 털었습니다. 사장님은 아이 부모들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깎아달라, 과하다, 거의 흥정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어려서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 조사도 못한다고 했다는데요. 저희가 공개한 영상 보고 다들 황당하셨겠지만 상황 이야기 들어보면 더 황당합니다. 자세한 뒷얘기 사장님한테 직접 들어봐야겠죠. 요즘 소년범들에게 피해보는 분들 많은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도 변호사님과 알아봤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해봅니다. 문구점 사장님이 처음 10대들의 절도 행각을 발견하게 된 건 12월 4일. 문구점을 관리하던 매니저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여느 때처럼 문구점에 현장 관리차 들렀는데 자꾸 10대 소녀 둘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란 겁니다. 수상한 두 아이가 서 있는데 인사를 여러 번 하더래요. 네. 자꾸 인사를 하고 네. 자꾸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상하잖아요. 왜 인사를 여러 번 하지? 그리고 또 전화기를 갑자기 진동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 갑자기 이제 주머니에 꺼내서 전화하는 척을 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 아이들이 가고 나서 이제 저희 매니저가 CCTV를 이제 녹화본을 열어본 거죠. CCTV를 좀 돌려봤더니 이들이 훔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이 되더랍니다. 10대 아이 2명의 절도를 알게 된 거죠. 사실 뭐 아이들이고 같은 나이에 딸이 있는 아버지라 한두 번이었으면 불러서 야단치고 끝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화나는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10대 아이들의 뻔뻔한 절도 쇼핑.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저희가 전에 공개해드렸었죠. 아이들이 대범하게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훔치고 한 제품을 여러 개씩 뭉텅이로 가방에 넣고 춤추면서 훔치기도 합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이제 저도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애들이 갖고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훔치는 게 아니라 CCTV 보셨겠지만 한 명은 CCTV 위치를 눈으로 다 확인해요. 눈이 자꾸 마주칩니다. 검은색 잠바 친구가 CCTV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매니저가 오나 안 오나를 보잖아요. 자동문 앞에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매니저가 나가면 그 문 앞으로 가서 어디까지 갔나 확인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너무 멘붕이 온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상품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사장님은 누군지 찾기 위해 초등학교 앞으로 찾아갑니다. CCTV 화면 속 아이와 인상착의가 똑같은 한 아이가 딱 나오길래 가서 물어봤다고 해요. 처음에는 부정하더니 결국에는 시인을 하더랍니다. 팝잇이라든가 캐릭터 장난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0,000원에서 뭐 2, 3만 원씩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훔쳐가는 그 CCTV 영상을 보면 그냥 내가 뭐 하나를 훔쳐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를 훔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집히는 대로 잡아서 가방에 넣는 거죠. 얼마나 훔쳐갔니?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30회 이상이고 자기가 한번 훔쳐갈 때마다 15개에서 20개 이상 훔쳐갔다. 애들 스스로 인정한 횟수가 37번, 38번에 한 번에 1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은 아이들이 말한 훔치러 왔던 횟수 약 30회에 한 번에 10만 원어치씩 2명, 총 600만 원을 피해 금액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실제 사장님이 준 돈 한 푼 내역입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 태도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화나는 포인트, 부모의 태도입니다. 배상액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며 깎아달라고 합니다. 한 명당 300만 원, 너무 비싸다.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돈은 좀 과하다. 300만 원은 안 된다. 못 주겠다. 왜냐면 너무 비싸다. 뭐 자기들 생각해서 너무 많이 훔쳐갔다고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조율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대요. 1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50%를 깎아서. 너무 많이 훔쳐간 걸로 적은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사과조차 안 한 건 아닙니다. 한 아이 부모는 그날 바로 찾아와서 사과했고 다른 아이 부모는 휴가 중이라며 일주일 뒤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과도 시켰다고 해요. 하지만 사과하면 끝 아니잖아요. 피해 보상 금액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점 끝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무 지치니까 알겠다.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200에 하겠다. 그래서 정리하자. 일단 알겠대요. 다음 날까지 그 첫 번째 아빠랑 통화를 해서 내일까지 송금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러고 있었어요. 사정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안 들어와요. 월요일 날까지 오후까지 보내주신대요. 또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고 제가 참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느낌이 이상해서 문자를 보냈죠. 자기는 돈을 주고 싶다고 하는 했던 그 아빠가 자기는 줄 생각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아빠가 돈을 그 정도 못 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도 못 주니까 나도 못 줄 것 같다. 그래서 100만 원이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던 부모가요, 여러 군데 보도가 되자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저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부모와의 합의에 지친 사장님 방향을 틉니다. 그냥 도난보험으로 처리하자 한 거죠. 그런데 경찰 피해 사실 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네요. 경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준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찰에서 해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사장님은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어요. 여차저차 피해 내용 설명을 한 후 CCTV 보여드릴까요? 했더니 경찰은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실효성이 없으니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CCTV를 제가 보여드릴까 했더니 안 봐도 된대요. 경찰이요? 예. 그리고 제가 왜 그러시냐고. 미성년자라서 조사 자체가 안 된대요. 결국 왜 조사가 안 되냐.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 그 부모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쟤네들을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해본 게 있으니 이거를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사 자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자기네들을 알고 있다고. 아니 피해 사실 확인만 좀 해달라는데 처벌이 안 된다고 조사도 안 된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형법은 만 14세 이상의 자에게 적용되고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의 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 학생들의 경우 만 9세이기 때문에 입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을 단독 범행인 경우에 그렇고 만약에 배후가 있는 것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 배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원칙적으로는 수사 못하는 게 맞다.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만 9세였으니까요. 우리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촉법소년은 그나마 보호처분이라도 받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초3, 만 9세이기 때문에 범법소년에 해당 아무런 처벌도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못한 거라고 봐야겠죠. 실제 경찰학 사전에 따르면요, 이때 할 수 있는 건 한 개뿐이라고 합니다. 실제 판례를 찾아보니 2015년 아파트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캣맘이 사망한 사건, 사망 사건임에도 당시 용의자 만 9세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10대들이 절도행위를 한 게 사실인데 피해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지금 문구점 사장님이 입은 피해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형사적으로 학생이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그 보호감독자, 즉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 경찰 말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범법소년, 촉법소년에게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하냐 이겁니다. 가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될 뿐이고 피해자가 형법이 정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의 경우 경찰이 적어도 그 피해 내용과 경위 정도만은 조사를 해서 피해자 또는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는 것이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데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망이나 폭행 같은 중앙범죄는 미성년 범죄의 경우 손해액을 지원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도적 뒷받침도 없다고 합니다. 꼭 제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소년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불량 소년을 건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것, 기회를 주는 거죠.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 걸 거야. 이번엔 봐줄 테니까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 특히 만 10세 미만의 경우엔 뭐가 나쁜 짓인지 몰라서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 물건 훔치는 행위가 범죄 행위인지 몰랐을까요?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아까 피해자분에게 가해자 부모들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고 했죠. 합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싫다고 했더니요, 200만 원씩 계좌에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해요. 좋은 마음으로 하려 할 땐 그렇게 몇 주씩 시간 끌더니요. 사장님 그 돈 다시 다 돌려주고요, 민사소송으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인간들이고 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같은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저는 매너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진작에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니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과연 법의 취지에 맞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2의 N번방 운영진 12살 초등학생 있었고요. 작년 렌터카 훔쳐 뺑소니 사망 사고 낸 10대들도 있었죠. 최근 저희가 보도한 모텔 음주난동 10대들 사건, 촉법 소년을 무기처럼 내세웠었죠. 아이들이 처벌을 적게 받을 걸 알고 이를 악용해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이들은 법을 악용하고 즐기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면죄부고 벼슬이면 안 되잖아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형사처벌 연령 기준 호주와 영국은 만 10세라고 합니다. 그 정도 나이면 뭐가 나쁜 짓인지 다 알고 강한 벌로 가르쳐야 한다고 본 거죠. 중한 죄는 중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회가 변한 만큼 그에 걸맞는 변화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살 날이 많은 아이들에게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회와 가정의 교화 역할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년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 10대 문구점 절도 쇼핑 사건은 부모와 교사의 관리 감독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교육하고 지도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법 취지에 맞는 거고 우리 어른들의 의무고 책임이니까요. 그리고 소송,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김 기자의 디스이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꼭 해주시고요. 제보는 항상 사랑인 거 아시죠? 여기 제보 메일로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